네, 성공탑의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직무를 찾아라.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누군가 직업을 고를 때 이 선택 기준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어떤 걸 떠오르시나요? 대학에서의 전공일 수도 있고요. 연봉일 수도 있고 또 근무 환경이 될 수도 있지만 직업이란 내 이름 앞에 붙는 수식어 또는 내가 평생 갖게 될 또 다른 내 이름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정말 중요한 거였습니다. 때문에 직업을 선택할 때 역시나 많은 고민과 또 신중한 결정이 필요할 텐데요. 어떤 부분에 내가 흥미를 갖고 있는지, 내 강점은 무엇인지, 또 직업을 선택할 때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 무엇인지 등 좀 나에 대해서 먼저 정확히 알아야 알맞은 직업을 또 평생 만족하며 다닐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직업 관련 고민이나 또 나에 대한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조차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럴 때는 저희 직무를 찾아라 문을 두드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무를 찾아라에서는요, 관련된 이 다양한 직업 검사 진행해서요, 적성 분석도 해드리고요, 또 맞춤형 직업도 추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 계시다면요, 지금 지역번호 나가고 있죠? 02-845-1901번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고요. 그러면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드려야겠죠? 직무를 찾아라의 공식 멘토, 커리어 멘토스의 신상진 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제가 앞서서 또 이렇게 직업을 선택할 때 다양한 고민이 필요하다, 분석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사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뭐가 제일 중요한가요? 예, 저도 뭐 현장에서 상담할 때 굉장히 또 고객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물론 뭐 직업을 정할 때 뭐 흥미, 적성, 또 뭐 연봉, 뭐 근무 환경 여러 가지 고려할 게 많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인지 여부와 두 번째로는 내가 그 종사한 직업에서 경력이 오래 쌓일수록 좀 급여 소득도 같이 좀 올라갈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중요하게 좀 고려를 하시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사실 첫 번째 잘할 수 있는지는 저도 예상을 했는데 두 번째 좀 일을 해가면서 연봉을 많이 받고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해본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실제 뭐 많은 사회인 경력자분들 상담하면서 이제 느낀 건데요. 직업을 처음 시작할 때 저희가 이제 신입사원이라고 얘기하죠. 초기 단계에서는 뭐 직업에 관계없이 대부분 급여가 그렇게 높지 않고 네. 그러니까 본인 구직자 자체도 처음부터 뭐 그죠? 연봉을 뭐 많이 주길 바라지 않죠. 맞아요. 근데 그 직업의 특성, 그러니까 전문성이 있는지, 뭐 난이도가 있는지, 또 직업의 그런 업종이 또 그죠? 산업적으로 좀 주류에 속하고 좀 그 매출이나 수익이 많이 나는 업종인지 여부에 따라서 네. 경력이 5년, 10년, 15년 이렇게 오래 갈수록 이제 처음에 비슷하던 연봉이 차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나중에 가서 이제 내가 이 직업은 좀 잘못 선택한 것 같다. 후회하는 분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요. 뭐 소득을 제가 이제 돈을 좀 먼저 중요시하라는 뜻이 아니고 직업의 전문성이 있고 뭔가 상대적으로 다른 쪽의 일보다는 비전이 있다고 할 때는 자연스럽게 경력이 쌓일수록 어느 정도의 소득이 오르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절대 간과하지 마시고 중요하게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역시 직업 전문가이신 이 멘토님의 이야기 들으니까 확 깨닫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방송 보시고 계시는 분들 있으시죠? 직업에 대해 고민이 많은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만한 얘기인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잘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요. 두 번째 전문성과 비전도 잘 고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꿈을 위한 첫걸음 직무를 찾아라. 그럼 지금부터 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봐야 되겠죠? 진로에 대해 고민이 많은 친구, 오늘 어떤 친구 만나보게 될지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친구는 현재 경희대학교 환경조경디자인학과 3학년에 재학하고 있는 여학생인데요. 내년이면 이제 4학년이고 곧 졸업이 다가오는데 현재 공부하고 있는 디자인 전공과 적성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고민이라고 합니다. 전공과 적성이 맞지 않는다. 정말 가장 큰 고민일 것 같은데요. 특히나 졸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같은 전공을 하는 친구들은 이제 하나둘 진로를 결정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나만 너무 불확실성이 짙고 이렇다 보면 좀 고민이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직무를 찾아라 문을 잘 두드렸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맞습니다. 요즘은 뭐 사실 전공 적성이 잘 맞아도 취업 자체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전공 적성 자체가 안 맞으면 일단 본인 진로나 취업 준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더 상대적으로 커질 수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전공 적성이 안 맞다는 생각이 들 때는 좀 더 구체적인 이유를 좀 스스로 좀 객관적으로 좀 분석해 보기를 권하고 싶은데요. 예전에 혹시 저희 치위생학 전공한 여학생 기억나세요? 상담한 거? 맞아요. 잘 안 맞는 것 같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의외로 기질적인 문제였다. 실습 때 그냥 본인 기질적으로 좀 천천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 이제 안 좋은 소리를 듣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굉장히 본인 그죠? 전공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이처럼 자기가 전공 적성이 안 맞다고 할 때 구체적으로 내가 정말 그러니까 흥미적으로 그 전공이 안 맞는 건지 뭐 열심히 재미있게 하는데 또 진짜로 저희가 얘기한 적성, 그러니까 본인이 잘할 수 있는지 여부가 좀 안 맞아서 아무리 해도 남들보다 못하게 되는지. 또 뭐 성격적으로 본인이 그죠? 뭐 네. 저는 좀 활달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 전공 특성상 뭐 이렇게 내근 위주로 일을 하게 된다든지 그런 식의 좀 더 구체적인 그 원인 요소를 좀 분석해 보는 것이 일단 그 기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도 현재 하고 있는 전공에 대해서도 좀 짚고 넘어갈 것 같은데 직무를 찾아라 하면서 정말 다양한 학과가 있다 이런 걸 매주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 대학들 보면 이름도요, 이 전공이 화려하고 또 세분화돼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현재 주인공이 공부하고 있는 환경 조경 디자인학과는 어떤 진로를 걷게 되나요? 예, 뭐 쉽게 생각하면 저희가 조경학과 예전부터 있던 조경학과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지금 학생이 전공한 쪽 같은 경우 특히나 조경에서 예전엔 저희가 조경이라고 하면 정말 이제 건축에 아주 굉장히 부분적으로 네. 뭐 하면 좋고 이제 뭐 크게 뭐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액세서리 같은 그런 개념이었는데 요즘에는 건축 쪽이나 뭐 환경 뭐 어떤 지리 개발 쪽에서 굉장히 미학적인 또 환경적인 그죠? 뭐 심미적인 부분을 강조하면서 환경 조경학과에서는 좀 더 미학적인 관점에서 이제 건물 외, 그러니까 네. 건축에서 건물 외 나머지 부분들 있죠. 제가 나무라든지 뭐 그죠, 구조물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유명한 예술가가 만든 작품을 설치하거나, 맞아요. 예, 뭐 분수를 설치하고. 또 요즘은 몇 % 이상 뭐 그렇게 꾸며야 된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예, 그런 그렇죠? 법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이제 뭐 국토나 지역 개발 또는 뭐 작은 규모로 이제 관광지나 뭐 단지 개발. 뭐 테마파크 같은 거 개발할 때는 또 굉장히 조경 이제 환경 쪽 관련된 분들이 많이 투입이 되는데요. 네네. 전체적으로 어쨌든 지리 개발 또 어떤 그 지역 개발 또 건축 관련돼서 환경학적으로 또 그 심리학적으로 접근하는 또 그런 쪽을 설계하는 그런 진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조그만 제품 디자인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스케일 크게 대규모로 디자인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적성과 잘 맞는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적성 검사 결과부터 빠르게 볼까요? 예, 먼저 직업 흥미 결과 보면은 관습형 예술형으로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나온 게 있네요. 예, 관습형이 제일 네. 큰 이제 높은 흥미로 나왔는데요. 네네. 뭐 디자인 전공자라 예술형 뭐 흥미는 당연히 제가 예상할 수 있는 거고 관습형 그 직업적인 흥미는 가장 큰 특징은 네. 좀 체계적이고 뭔가 체계적인. 본인이 좀 뭐 이렇게 그 기획 작업이라든지 그러니까 네. 좀 사실 저희가 흔히 얘기하면 그 사무 직원 그러니까 회사원이라든지 뭐 공무원이라든지 뭐 비서나 사서 같은 네. 좀 정형화된 특성의 그런 이제 직업의 흥미가 높은 것으로 나왔고요. 네. 강점 적성은 뭐 집중력과 사고 유착력이 최상으로 굉장히 높게 나오셨고 네. 또 공간 지각력도 전공과 굉장히 밀접한 그런 뭐 적성도 이제 높게 나오셨고요. 성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부분도 제가 뭐 나중에 좀 확인을 꼭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외향성보다는 조금 더 내향성 쪽의 특성이 보입니다. 그래서 차분하고 또 뭐 정은 좀 많으신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여기서도 성격적으로도 체계적인 생활, 체계적인 삶을 좀 선호하는 그런 유형으로 저희가 이제 보였고요. 네. 직업 가치관적으로는 또 이분은 굉장히 눈에 띄는 게 있어요. 뚜렷하신데 금전적 보상이란 부분이 굉장히 점수가 높게 네, 나왔습니다. 오늘 이 학생 가장 이제까지 나온 학생 중에 제일 실용적인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래서 직업 추천할 때 굉장히 고민을 네. 많이 했습니다. 네네. 실제적으로 그죠? 뭐 금전적 보상이 확실한 연봉이란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뒤에 나온 그런 성취란 부분도 굉장히 뭐 본인이 이렇게 좀 그죠? 일을 그냥 하는 거에 만족하는 것보다 결과에 네. 대해서 또 굉장히 민감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오늘의 학생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보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종합적으로 볼 때는 일단은 뭐 체계적이고 정형화된 일의 특성을 꼭 확인하고 진로를 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네. 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과 확인, 이분의 가치관적으로나 성격적인 특성상 열심히 했는데 뭐 어차피 그게 뭐 결과가 보상이 안 되거나 또 결과적으로 뭔가 이렇게 좀 확인이 힘들다. 그럴 때는 또 굉장히 좀 직업에 불만족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좀 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네. 또 그 결과적으로 또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급여적인 부분은 어쨌든 이분은 직업 택할 때 그렇죠. 신중하게 이제 그 확인을 하시고 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체계적이고 정형화된 일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또 추천 직업 빠르게 살펴보죠.
제일 첫 번째로 제품 디자이너를 제가 좀 추천을 네. 드렸습니다. 스케일이 확 줄어들었네요. 예, 굉장히 뭐 좀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놀라실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네. 조경 디자인 한 분이 뭐 제품 디자인, 산업 디자인 쪽으로 바꾸는 경우가 흔치 않은데요. 그렇죠. 어쨌든 이분이 제가 뭐 본인 현재 전공 적성이 좀 많이 안 맞다고 지금 본인 스스로 얘기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네네. 저희가 같은 응용 디자인으로 보이지만 환경 조경 디자인과 제품 디자인 굉장히 다릅니다. 네. 뭐 이지연 아나운서 말씀하신 것처럼 스케일 자체가 다르고요. 네. 뭐 조경 쪽은 사실은 이렇게 현장 시공과 관련돼서 또 현장 방문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시공하는 분들과 또 네네. 협의를 해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굉장히 현장형 일이라고 생각하면 예, 돼요. 현장형 쪽 직업의 특성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여자분들 또는 이렇게 좀 내성적인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직업적으로 이제 좀 잘 안 맞을 수도 있는데요. 제품 디자인은 약간 좀 다르죠, 그죠? 그래서 뭐 이제 내근 위주의 좀 더 비중이 높을 수 있고, 뭐 디자인 전문 업체나 또 제조업체 안에서 디자이너스 업무를 하면은 또 체계성, 아무래도 특성상 또 에이전시보다는 본인이 이제 갑회사, 그러니까 직접 제조하는 회사에서 그 내부 디자이너로 일을 하면은 아무래도 좀 그런 관계가 좀 프로젝트 단위로 일을 하는 게 좀 부담이 덜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제가 파격적이지만 또 이쪽으로 혹시라도 또 툴을 배우고 하시면은 뭐 그래도 비슷한 미술 디자인 관련된 쪽을 하셨기 때문에 네. 가능성이 있어서 한번 추천을 드려봤습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 직업도 궁금해지는데요. 첫 번째 제품 디자인이어서 두 번째 직업 뭘까요? 두 번째는 항공사 승무원이 있습니다. 아, 네. 이거 앞서서 좀 봤던 것 같아요. 추천 직업란에서. 지금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이제 네네. 그 추천 직업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네. 제가 듣기로 이분이 또 좀 서비스업 쪽에 좀 관심 있는 것 같다고 제가 좀 전해드린 부분이 있어서 과감하게 택했는데요. 이쪽은 평균적으로 또 제가 아까 뭐 연봉 얘기를 했지만 이분 그 직업 가치관 특성상 금전적 보상이란 측면에서는 평균적으로 볼 때는 그래도 맞는 편이죠. 예, 좀 메이저 항공사에 들어가신다고 하면은 연봉이 높은 편이고 또 본인이 좀 차분하면서 정이 많다는 성격, 또 체계적인 일이라는 특성에서는 일반 또 회사 어쨌든 항공사 자체가 일반 기업이니까요.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또 한번 도전해 볼 만한 뭐 그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렇군요. 첫 번째 제품 디자인, 두 번째 항공사 승무원. 얼핏 봐서는 이 두 개가 좀 전혀 상관이 없이 예, 보이는데요. 이렇게 오늘의 이 주인공의 추천 직업을 살펴봤는데 고민이 많은 오늘 주인공 전화 연결 이 시점에서 해봐야 되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까지 적성 검사 결과 또 추천 직업 들어봤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 제가 생각한 대로 성격이 나온 것 같고, 네. 추천 직업이나 제 특성을 잘 설명해 주셔서 네, 좋았습니다. 그렇군요. 또 여기 검사 결과 분석해 주신 신상진 이사님 나와 계신데 인사 나누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좀 그 본인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좀 이렇게 좀 내향적이시고 네. 너무 실내에서 뭐 활동을 많이 한 것 없다는 그 정적인 환경에서 좀 일하는 걸 선호하신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네, 저도 아, 그렇게 맞구나. 생각해요. 예, 네. 예. 그러면 제가 앞서 설명드린 거 다 좀 이해는 되셨죠? 네, 제가 어쨌든 뭐 또 뭐 추가적인 궁금하신 거 답변 드리겠지만 지금 전공이 제가 볼 때 특성상 아마 본인 가치관이나 또 성향적인 측면에서 더 좀 맞지 않는 부분이 클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원래부터 혹시라도 미술이나 또 그냥 디자인 순수하게 응용 디자인 자체에 대해서 흥미적성이 맞다고 좀 판단이 되시면 네, 너무 전혀 다른 길을 가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디자인 안에서 그 직업적인 특성이 좀 더 정적인 환경 또 본인이 이렇게 좀 부담을 덜 가질 수 있는 그런 쪽을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직업 가치관적으로 좀 금전적 보상을 굉장히 중시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그 부분도 좀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 제가 조금 더 현실성이 있어서 아무래도 네,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러실 때 특히나 직업적으로 직업 탐구 활동을 좀 철저하게 하셔서요. 제가 네. 처음 오늘 방송 시작 때부터 말씀드렸는데 처음에 받는 연봉보다는 정말 그 직업을 5년, 10년 경력이 쌓였을 때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또 어떤 기여도가 높은 만큼 급여가 높을 수 있는지 그런 직업 특성인지를 꼭 확인하시기를 제가 좀 권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학생 궁금한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기회에 이사님께 좀 궁금한 거 질문해 보세요. 궁금한 거 있나요? 네, 제가 미술을 어렸을 적부터 시작을 해서 네. 자연스럽게 미대 입시를 하게 되고 미술대학을 진학하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디자인이 저에게 맞지 않고 자신감이 없다는 거를 느껴서 이제 서비스직으로 진로를 옮기고 싶은데 주변에서는 오랫동안 해온 미술이 아깝다고 전공을 살리라고 하는데
진로 변경에 대해서 조금 조언 좀 해주세요. 예, 제가 뭐 좀 전에 일단 전공적성을 좀 살리는 방향으로 조언을 드렸는데요. 네. 어쨌든 정말로 흥미적성이 좀 안 맞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뭐 서비스직 생각하시는 건 제가 볼 때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앞서 그런 성향적인 또 직업 가치관적인 또 직업 흥미적인 부분 봤을 때 어느 정도 좀 서비스직에 맞는 부분도 좀 있다고 제가 판단이 됩니다. 네. 그리고 특성은 이 서비스 쪽은 특성이 사실은 전공을 그렇게 좀 따지지 않고 전공 제한 없이 좀 채용을 많이 하는 편이라서 괜찮은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주의하셔야 될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비스 쪽은 급여 차이가 직업에 따라서 굉장히 소득의 차이가 좀 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호텔 같은 데서 일을 하느냐, 그죠? 아니면 관광 여행업 중에 일을 하느냐, 또 뭐 그런 뭐 저희 뭐 음식 서비스 같은 데 일을 하느냐. 뭐 항공 서비스는 대표적으로 좀 상대적으로 이제 급여가 높은 쪽이긴 한데요. 그래서 그런 좀 서비스업에서 세부적인 직종의 특성을 좀 꼭 파악하시길 바라겠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기회에 좀 본인 흥미적성, 성향적인 특성을 좀 더 세부적으로 확인하셔서 디자인이 안 맞는 거는 또 사실일 수 있다고 하면 서비스 쪽이 또 나의 흥미적성이 얼마나 더 잘 맞는지 여부도 좀 3학년, 4학년 올라가시기 전에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네, 사실 이제 곧 4학년이 될 학생인데 이렇게 진로 변경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니까 특히나 더 고민이 클 것 같다 이런 생각 드는데요. 어때요? 오늘 진로 상담해봤는데 하고 나니까 뭐 생각 많이 바뀌었나요? 어떠세요? 생각을 이제 고민하고 있었는데 고민이 조금 정리된 것 같고요. 지금 4학년 올라가는 주변 학생들이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서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렇군요. 이렇게 친구들도 많이 저희 직무를 찾아라 문을 두드려 주시면 딱 알맞는 직무와 직업 추천해 드리니까 추천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친구 또 혼자 얼마나 고민 많이 했을까 생각하니까 좀 마음이 다 안쓰럽습니다. 이런 고민들 잘 해결해서요. 더 확실한 진로 선택하기를 바랄게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전공과 적성 사이에서 고민하는 친구의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 도움이 되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이쯤에서 아르바이트 채용 정보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김수민 캐스터가 전해드리는 아르바이트 플러스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플러스 김수민입니다. 다양한 아르바이트 소식들 살펴보는 시간이죠. 이제 하반기 공채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이번 하반기 공채의 트렌드는 바로 직무 능력이라고 합니다. 관련 경험이 있다면 이 직무 능력을 더 키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턴뿐 아니라 아르바이트로도 충분히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으니까요. 오늘 준비한 아르바이트 소식들 관심 있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서울시 성동구에 위치한 브라운 돈가스의 채용 소식입니다. 계속해서 살펴보시죠. 브라운 돈가스에서는 홀서빙을 담당할 아르바이트 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근무 기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 근무가 가능하셔야 하고요. 근무 시간은 오후 12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입니다. 모집 인원은 1명입니다. 근무 지역은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에 위치한 브라운 돈가스에서 근무를 하시게 되고요. 지원 자격 살펴보면요. 남성분을 모집하고 있고요. 학력은 고졸 이상이셔야 합니다. 또 나이 제한이 있는데요. 21세 이상부터 28세 이하이신 분들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급여는 시급 6,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접수 방법은 문자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알바몬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출 서류로 이력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마감일은 9월 4일까지입니다. 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알바몬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스타비전 선글라스의 채용 소식입니다. 스타비전 선글라스에서는 쇼룸 관리 및 판매를 담당할 아르바이트 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근무 기간과 근무 시간 모두 협의로 나와 있으니까요. 면접 시에 꼭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모집 인원은 미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무 지역은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스타비전 선글라스에서 근무를 하시게 되고요. 지원 자격 살펴보면요. 학력과 성별 모두 무관하게 채용이 진행되고 있고요.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23세 이상부터 28세 이하이신 분들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급여는 시급 6,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접수 방법은 온라인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제출 서류로 이력서를 꼼꼼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접수 마감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시 모집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알바몬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GS25시 신길역점의 채용 소식입니다. GS25시 신길역점에서는 매장 관리 및 캐셔를 담당할 아르바이트 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근무기간은 토요일과 일요일 주말 근무를 하시게 되고요. 근무 시간 살펴보면요. 오후 7시부터 저녁 11시까지 근무가 가능하셔야 합니다. 모집 인원은 1명입니다. 근무 지역은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위치한 GS25시에서 근무를 하시게 되고요. 지원 자격 살펴보면요. 성별은 무관하지만 고졸 이상의 학력이 있으셔야 합니다. 또 나이 제한이 있는데요. 22세 이상부터 40세 이하이신 분들만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시급 5,6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접수 방법은 문자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알바몬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출 서류로 이력서를 꼼꼼하게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접수 마감일은 8월 31일 오늘까지니까요. 서둘러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알바몬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서울시 성동구에 위치한 한양대 한신포차의 채용 소식입니다. 한양대 한신포차에서는 홀서빙을 담당할 아르바이트 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근무기간은 금요일과 토요일 주말 근무가 가능하셔야 하고요. 근무 시간은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근무가 가능하셔야 합니다. 모집 인원은 미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무 지역은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에 위치한 한양대 한신포차에서 근무가 가능하셔야 하고요. 지원 자격 살펴보면요. 성별과 학력은 무관하지만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20세 이상부터 35세 이하이신 분들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급여는 1급 7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접수 방법은 유선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알바몬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출 서류로 이력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마감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시 모집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지원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알바몬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저와 함께 다양한 아르바이트 소식들 살펴봤는데요. 관심 있는 소식 있으셨다면 꼭 지원해 보시기 바라고요. 지원 마감일 꼭 체크하셔서 늦지 않게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르바이트 플러스 김수민이었습니다. 네, 김수민 캐스터의 아르바이트 플러스까지 보고 오셨습니다. 이제 벌써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이사님, 오늘 좀 주인공 학생하고 얘기를 더 나누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유난히 시간이 짧았어요. 예, 그렇죠? 예. 뭐 어떤 마지막 못다한 얘기 있으시면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오늘처럼 전공 적성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네. 검사, 물론 적성 검사 같은 걸로도 이제 본인의 그런 것 판단할 수도 있지만 네. 오늘 같은 학생은 제가 볼 때 꼭 전문가 상담을 좀 추가적으로 받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네. 뭐 꼭 저한테 오라는 말은 절대 아니고요. 이사님을 꼭 찾아주셔야 되겠어요. 학교 내에도 취업 경력개발센터나 취업센터 같은데 전문 네. 상담 사들이 상주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네. 실제 정성적인 분석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런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본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정말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 건지 꼭 좀 대면 상담을 받기를 좀 제가 좀 권하고 싶습니다. 네, 정확한 진단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마지막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꿈을 향한 첫걸음 직무를 찾아라.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